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SMR 사업화 관련 협약 관련해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구시는 오늘 상격청사에서 한수원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첨단 산지 내 국내 최초의 680메가와트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제11차 전력기본계획안에 SMR이 한기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가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추진되고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SMR 건설에 직접 나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약 2년 전부터 우리 신공항 일대에 최초의 SMR을 건설하기 위해서 산자부, 한국원자력연구원, ISMR 기술사업단 등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안전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외국 개발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혁신형 SMR, ISMR을 선택하고 한수원과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쳤습니다. 대구시는 한수원 및 민간 건설사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를 2026년까지 실시하고 정부의 관련 절차에 맞춰서 2028년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후 착공해서 빠르면 2031년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SMR 건설을 위해서 특수 목적배우인 SPC가 만들어집니다. 이 SPC가 군이 첨단 산단 내에 약 5만 평 부지를 유상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총 사업비는 약 4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 비용은 전액 SPC가 조달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첨단 산단에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을 유치하여 SMR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군위신공항 에어시티와 구도심 등의 지역 난방을 공급하며 지역 소득 증대, 주민복지, 전기요금 보조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공항 첨단 산단은 TK 신공항과 값싼 전력을 보장하는 SMR 그리고 저렴하고 풍부한 산업 용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천, 용인 등의 수도권에 편중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 배치하는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미래 반도체 캠퍼스가 국가 안보나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분산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공항과 SMR을 가진 군위 첨단 산단이 최적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위 SMR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또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 협력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이나 지역 이익 확보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께서도 안전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에서 보면 기존 원전 대비 1000배 안전하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부품 수가 훨씬 적고요. 그 다음에 모듈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원전과 대비했을 때 기존 원전들은 보시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듈 안에. 그래서 발전하는 거, 부품 이런 부분들이 한 세트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훨씬 적고요. 또 하나 지진이나 이런 유사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아래로 이렇게 중력식에 의해서 아래로 깔아앉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부품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품에서 일어날 사고 확률이 훨씬 낮은 거죠. 한 1억 분의 1, 사고 날 확률이 10억 년에 1회 정도, 이런 정도로 아주 안전한 그런 원전입니다. 네. 예. 보통 원전 이런 거라면 그냥 국가가 건설을 하는데 이거는 왜 PC를 해야 되는지 보통 울진의 원전은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 사업을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조성하게 되면 이게 이제 아리백이라고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해야지만 수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해외 기업들이 아리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전
인천 아리백에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거기에 이제 반도체 만약 기업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데 좀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 민간이 건설하느냐? 이때까지 우리 50년 이 원전 역사에서 한수원이 정부가 뭐 다 했고 운영은 한국수력 원자력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원전 산업들은 민영화, 민간으로 확대돼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아마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 SMR 같은 경우는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수원에게 100% 전적으로 다 맡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부의 판단의 영역이지만 민간 부분에도 개방하는 그런 방안을 아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MR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전액 4조를 투자해서 짓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가되 정부가 한수원에게 지원하는 상당 부분을 첫 사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민영화해서 민간이 원전을 만들고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SMR 같은 경우도 이런 SPC를 통해서 한수원이 주도는 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가되 같이 그래서 SPC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 대구도 지금 주요 유력한 민간 기업들과 협의를 사실은 마친 상태입니다. 또 한수원 자체가 우리 민간 회사들하고 MOU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한수원과 SMR 건설을 위한 민간 기업들과 자체적으로 MOU를 맺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업들과 일일이 다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만, 이번 이 SMR 협약에는 민간 기업은 좀 빠지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아리백이 원전은 빠지지 않느냐라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세계 여러 가지 탄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한국 정부는 이 원자력도 이 아리백은 아니지만 CF100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가 정책적 문제고, 세계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전이 그나마, 그래도 신재생과 비슷한 정도의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한국이 원전에 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을 통해서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또 그렇게 정부 방향도 그렇게 잡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 대구의 후방에 반도체 단지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기존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런 전력을, 기존 화력이나 이런 전기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대형 원전은 전부 다 바닷가에 이게 내륙에서 처음으로 기도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냉각수 문제가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4개를 한 모듈로 해서 0.68기가와트로 만들면 냉각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우리는 그 냉각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공급받을 수 있을지. 예, 이번 SMR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분산성, 그러니까 여러 작은 모듈을 가지고 직접 전기를 소모하는 곳 근처에 이 원전을 짓고 SMR을 짓고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전선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초로 내륙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전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바다에 있었고 그것들은 냉각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해안가에 있었는데 저희 이제 대구 SMR은 최초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냉각수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냉각수는 우리 낙동강에 있는 물을 끌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위댐에 있는 물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물을 얼마만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마련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좀 검토해 본 자료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앞으로 물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안전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원전의 물 공급이 한 군데에 돼 있다가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까지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예. 예. 예, 경제성 원전의 대형 원전들 같은 경우는 한 7조, 10조 이런 정도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모듈 요런 정도 모듈 같은 경우 저희가 한 4조 정도 잡고 있는데요. 훨씬 적죠. 앞으로 이런 SMR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생산 단가나 이런 것들은 뚝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건설 기간도 훨씬 짧고 부지도 거의 5만 평 정도면 충분히 넉넉합니다. 발전 단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형 원전보다 조금은 더 많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대형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공장에서 대량 제작이 되기 때문에 단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 경제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번 정기진 발표에도 그 내용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한다. SMR에 한 4천억 정도 배정을 해놓은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SMR이 활성화되고 전 세계로 확대되어 나간다면 훨씬 더 싼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과거에 미국에서 보도 보시면 SPC가 파산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들은 우리 한국과는 달리 이 원전 기자재 기반이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 새로 라인을 깔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훨씬 높아졌던 거고요. 우리 한국은 아시다시피 원전 기반이 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 두산그룹은 원전에 최적화된 기업이고 그래서 충분히 바로 이미 이 기존의 생산 기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거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수원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그런 내용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아까 타당성 검토나 조사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나 이거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우리 방사성 폐기물 연구처분장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왜 SMR 건설하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 연구처분장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이 SMR뿐만 아니고 기존 원전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한민국이 한 10년째 지금 법안을 만들어 놓고 통과가 안 돼서 허송 세월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 뒤면 이 임시처분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22대 국회에서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이게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처분장 건설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냉각수 유출 얘기하셨나요? 냉각수? 방류. 냉각수는 예. 지금 이 SMR은 여러 종류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전기를 가지고 생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스팀, 이런 것들도 생산할 수 있고, 이게 모듈이 4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3개는 전기를 생산하고, 1개는 스팀을 생산하고, 이렇게도 가능을 합니다. 냉각수는 필요한 절차를 통해서, 그 계통을 통해서 방류가 되겠죠. 다만, 걱정하시는 대로 고온이 이렇게 흘러나간다거나 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방류수에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들어갈까 그런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고온 문제, 온도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 생태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우리가 한가지 역할에 대해서 예. 그리고 스피시 부산에 어차피 그런 기업이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 선정이 될 텐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연구 수준이나 이런 연구는 우리 저 한수원이 다 하고 있고요. 한수원이 개발을 끝낸 걸로 알고 있고, 다만 표준인가 이게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2027년 정도 뭐 그때쯤 될 것 같고, 그게 돼야 이제 착공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구시는 이 한수원의 ISMR과 같이 손잡고 가는 걸로 결정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다른 해외의 원전 ISMR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했었고, 근데 그거보다 우리 한수원과 함께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예, 실장님, 예, 그거 좀 설명 주시죠.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이 다양한 SMR이 개발 연구되어 있고요.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한 80여 종이 지금 개발 또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근데 크게 경수로 기반의 SMR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소듐형 그 SMR이 또 있습니다. 근데 사업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개발하는 ISMR은 이미 그 가동을 통해서 검증된 그 대형 원전의 그 경수로 기술을 통합형 형태로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안전성이나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4세대 원자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입증된 기술을 쓰고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기에 사업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수로형 기반의 ISMR을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른 예. 우리 한수원의 첫 상업화 지역을 대구로 선택한 이유를 좀 경주도 개발을 했는데 왜 이제 바닷가 경주 아니면 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대구하고 SMR 협약을 오늘 했지만 이게 부지 확정이다. 이건 아닙니다. 예, 저 잘 보시면 우리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한 같이 함께 모색하자라는 정도의 협약이지만 저희들은 그보다 큰 의미를 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로 확정됐다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닌 거니까 앞으로 여러 절차와 단계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아마 올 후반기쯤에 이 SMR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정확하게 언제 또 이렇게 후보지를 선정하느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또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는 정부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그래서 군위가 최적의 장소고 또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득을 해서 군위가 낙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아니요, 이게 40분의 1 정도 사이즈입니다. 축소된 사이즈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기존 법령들이 이 SMR이 아니라 대형 원전 중심의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항 주변에 SMR이 원전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낡은 조항이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입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SMR이
지하 40m 부분에 건설된다고 그렇게 지하 40m에 건설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지상으로 안전성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이 뭐 이렇게 원자로가 튀어나와 가지고 그렇게 뭐 모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리는 게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또 지하화해서 건설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IS는 다이버트 시스템입니다. 뭐가 되는지. 지금 기본 설계는 완성이 됐고요. 그 상세 설계는 지금 개발 중이고 26년부터 저희가 표준 설계를 좀 맞춘다. 아까 어떤 예정으로 28년에 어떤 예정으로 좀 맞췄다. 그러면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해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를 어떻게 보시냐면 이 한수원은 표준 설계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 시제품 만들었다 하면 그것이 실제로 팔 수 있던가 아니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이런 검증을 이 정부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표준 설계 인가가 되는 거고, 그게 인가가 떨어지면 소위 판매 허가가 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SMR을 실제로 지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시제품이니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수원은 이미 수차 검증을 했고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됩니다. 표준 설계 인가가 끝나고 나서 그때 부지 선정하기 시작하면 훨씬 늦겠고, 이미 전 세계는 뭐 SMR 산업화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절차 따지다 늦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어쨌든 뭐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설계 인가가 별난 걸 가지고 해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타당성 조사하고, 이게 타당성 조사는 군위 지역에 대한 타당성, 부지 적합성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자체, 적합성 조사를 예. 설계 인가가 된 걸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요. 그건 다른 문제죠. 예,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어디에서 달리든 그 차가 안전하면 되는 거고, 그게 뭐 경북에서 달리든 뭐 어디 전라도에서 달리든 뭐 따로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 더 예. 지자체가 지자체 차원에서 한수원하고 생각을 주셨다는 건 되는데 한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SMR을 지켰다고 지금 뭐 생각을 놓고 한 지자체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답변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신문에 난 정도라면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데는 모르겠습니다. 울진도 뭐 한수원하고 협약은 했는데 그건 다른 차원의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SMR을 짓겠다고 하는 데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 다른 지자체 제가 지켰다고 하는데 뭐 지금 저희하고 일종의 오늘 생각하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그 오늘 GS가 이분하고 수서 삼각 공간 영역이 지금 그거가 검사한다 이런 건 아니라 지금 검사해보자 이런 유수한 예,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한다는 대우가 처음입니다. 지금 뭐 다른 한수원하고 다른 지자체의 연구소하고 뭐 이런 데 몇 군데 한 적은 있는데 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수원하고 같이 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라고 보도자료에 썼습니다. 맞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